안녕하십니까. 주식 1번지의 윤정도입니다. 자, 교육과 함께 발굴된 종목, 여러분들께서 직접 또 발굴하신 종목,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고점 인식 잡혀서 차익 실현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조정을 받고, 바닥 인식 잡혀서 그 패턴대로 편입을 했더니 그때부터 불기둥 랠리가 나타나주고, 그게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300년 된 캔들의 신뢰도입니다. 오늘도요, 실전 필살기 교육 4대 천왕 상승 행태 확인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50분 동안 함께 교육받으시고, 교육과 함께 나타나는 종목, 교육과 함께 발굴된 종목, 그 종목으로 내일장 당장 불기둥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부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나는 복습 시간입니다. 4대 천왕 캔들에서 샛별형부터 우리가 실전 필살기를 배웠습니다. 샛별형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형성된다. 전제조건 부분은 어떻게? 이런 전제조건이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복습하시면 되죠. 이 거래일 전부터, 이틀 전부터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편입의 기준점의 설정 범위도 잡아드렸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읽어보시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차분히 배우고 싶어요. 벌써 다 배운 거를 또 해달라고 하면 시간이 없는데.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봉인데 이 기준에서 예제 범위에 대한 해석. 변동성이 요만해서는 안 된다. 변동성 캔들 요만해서는 안 된다. 1.5배에서 3배 정도의 캔들의 변동성의 크기가 있어야 된다. 뭐에? 평상시 대비해서. 이런 변동성들 작은 캔들 대비해서는 커져야 되겠죠. 꼬리를 달고 밀려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음봉의 크기를 이렇게 크게 잡고 그 라인에서 절반을 돌리는 시점부터 편입 설정 범위를 설정한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주봉입니다. 일봉에서는 매도 패턴이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봉의 기준에서는 양봉으로 뻗어 올라가다 꼬리 달고 내려온 거, 이거는 뭐 별 2개짜리의 유성형으로 설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패턴이 단 한 번도 뜨지 않았다. 오히려 이 이후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래 꼬리를 기준 잡았을 때 상승 장악형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꼬리 부분을 다 감싸 안고 돌려야 되는 흐름을 가져가야 되겠죠. 이 꼬리 부분을 감싸 안고. 그러니까 그런 그 변형형의 흐름까지 다 하나하나 배울 거고요. 장악형의 흐름의 실전 필살기도 배워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바닥 찍고 나서의 흐름, 그 흐름의 수익 범위,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우와, 두산 로보틱스가 10만 원 향해 가다가 잠시 눌려지고 주춤거리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뭐 이 바닥에서부터도 뜨고, 뭐가요? 4대 천왕 캔들이. 그리고 여기서도 샛별형이 뜹니다. 이만큼 올라왔죠. 그만큼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멀리서 보면 이 샛별형의 기준이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육받고 나면요, 나중에 실전 필살기에 이동평균선도 배울 거고요. 이동평균선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단순한 이동평균선을 쓰지 않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오늘날에 HTS, MTS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단순한 이동평균선 아니야. 밑에 이동평균선 가중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대금까지. 결론은 캔들 하나 잡아내고 나머지 지표들을 같이 병행해서 본다면 이러한 폭발적인 시세의 흐름을 놓칠 수가 없죠. 아직까지는 샛별형이 눈에 보이실 수 있어요. 지금의 기준은요. 샛별형이 많이 작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까 예제 보여드릴 때 요 라인만 따로 잘라서 보시게 되면은 이 샛별형의 이 크기가 작지 않아요. 이 기준 음봉의 크기가
평상시에 캔들의 크기 대비해서 1.5배에서 3배 수준이 충족됐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럼 와우 쭉쭉쭉쭉쭉 130%의 폭등. 이제 10만 원을 향해서 가야죠. 지금 여기서 맴돌고 있는데 그 흐름이 하락 반전 패턴으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면 여전히 추세 지속의 기준이다. 와, 여기서 사고 싶었는데 여기서 살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11월 6일부터 방송을 해왔으니까. 응? 앞으로도 이런 종목군들이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뭐야? 한미반도체 월봉인데요. 월봉의 기준에서 요 위치에 그 밑에 놓여져 있을 때 57,000원 수준에서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물론 여전히 눌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 흐름이 형성되고 나서 어때요? 여기까지 돌려지는 흐름이 연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 찍은 거예요 이게? 67,900원. 조금 전에 얼마? 57,000원. 그러면 요 자락에서 샛별형의 요 위치는 얼마? 55,000원. 55,000원에 편입이 돼서 67,900원까지 샛별형의 기준에서의 편입 구간 이후에 바로 그냥 고점까지 형성될 수 있었다면 이 수익 범위를 포기하셨겠습니까? 포기 안 하셨겠죠.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 흐름도 수익 범위에 월봉에서도 수익 범위의 기준이 잡힌 거고 이건 뭐예요? HPSP입니다. 이 부분을 이게 어떻게 샛별형이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억지를 부리려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샛별형으로도 인식하실 수 있다.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몸통의 기준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라. 하나, 둘, 셋. 띠용. 그리고 두산로보틱스, 한미반도체, HPSP. 자, 보겠습니다. 요 기준에 음봉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고 그러면 캔들의 변동성의 크기에 있어서 기준봉의 흐름이 얘는 잊어버리죠 일단은. 기준봉의 흐름이 작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 크기로 따진다면 얘는 뭐예요? 스타가 되는 거죠. 스타. 몸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시초가와 종가가 딱 붙어서 끝나면 뭐라 그래요? 도지라고 합니다. 근데 몸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스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윗꼬리가 굉장히 길긴 합니다. 특이한 케이스로. 굉장히 길긴 하지만 장족형의 스타도 있고 그리고 무조건 십자가의 이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 또 이런 모양 여러 가지의 도지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결론은 사실상은 변동성의 크기가 너무 크긴 합니다만 변형형의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샛별형의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개파락이 나와야 된다. 또 하나는 절반을 돌려야 된다. 이 자락이에요. 절반 돌리는 기준은 이게 35,000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요 바닥에 요게 뭐예요? 갭이 발생돼야 된다죠. 갭이 발생이 됐어요, 안 됐어요? 갭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캔들의 몸통과 몸통 사이를 얘기합니다. 캔들의 몸통과 몸통 사이 공간을 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전에서요. 캔들과 캔들의 몸통 사이. 자, 종가가 여기에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초가가 어디예요? 그 다음 캔들이 여기입니다. 여기. 시초가가. 빨간색은 하단이 시초가입니다. 그럼 결론은 종가와 시초가에 갭이 발생돼야 안 돼. 갭이 발생됐다는 얘기예요. 돌려졌을 뿐이지 갭이 발생되고 눌려서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공포감 그 흐름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려진 흐름. 결론은 HPSP도 요 자락의 편입의 설정 범위이고 요 장대항봉 이후에 요 흐름 속에서 지금 여기 머물러 있잖아요. 44,000원 요 수준. 패턴의 훼손입니까? 하락 반전 패턴이 떴어요? 아니죠. 추세의 지속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패턴들을 놓고 보실 때 그냥 뭐 예제를 갖고 나왔으니 그게 뭐 다인 것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종목의 일주월봉에 4대 천왕 캔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우지수의 기준에서의 흐름, 요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샛별형 배우다가 왜 뜬금없이 장악형이 나왔어요? 장악하gen형이에요. 장악하gen형으로도 인식하실 수 있어요. 다만 매수의 구간들이 다 바뀐다고 그랬죠. 또 차익 실현의 구간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장악형의 힘으로 보고 이야 더 치고 올라갈 거야. 다우지수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길 거야. 계속 따라붙을 수 있어.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요 흐름 기준에 잘 보세요. 샛별형의 기준. 요 사이에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갭이 나왔죠. 갭이. 종가 대 종가의 기준에 갭이 발생돼 있는 겁니다. 빨간 색깔 줄이 가려져서 그렇지. 샛별형이 뜨고 요 자락에서부터의 기준이에요. 그럼 다우지수의 기준에서도 4대 천왕 캔들의 기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캔들의 크기가 다소 제한적이어서 기준봉, 왼쪽 봉이 기준봉이 될 수 있죠. 그 캔들의 크기가 다소 제한적이어서 장악형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 정도 캔들이면 대체 왜? 이 정도 크기면 대체 왜? 라고 설정하시고 샛별형부터 따라 붙는다라고 한다면 매수의 구간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매수입니다. 그죠? 장악형의 경우는 난 공격적이야. 여기서부터의 기준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장악형이냐 샛별형이냐 뭐 잉태 확인형이냐 망치형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정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다우지수도 결론적으로 이러한 패턴 4대 천왕 패턴 그것을 바탕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인데 여기도 아까랑 똑같은 위치인데 당겨 놓은 거예요. 줌을 해서 쫙. 요게 이제는 보이시죠? 갭이 있어요 없어요? 갭이 있습니다. 이 몸통의 기준의 스타의 크기 몸통 스타 꼬리는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요 봉을 기억해서 다소 지워놓으시고 보시면 요 라인부터 매수의 기준이다. 만약에 요 꼬리가 여기까지 또 달려 있어요 또 장악형으로 본다 해도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매수 구간이 바뀌고 대밀렸을 때 정리의 구간이 바뀐다. 그리고 왜 장악형이고 왜 샛별형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것이 상승반전인지에 대해서 힘의 크기만 생각하면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샛별형에 대한 복습은 요만큼에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석별형에 대한 복습을 할 거고 그러고 나서 오늘 상승형태 확인형을 진행을 할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멋들어진 전문가가 있어요. 파트 딱 넘길 때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까 봐 딱 준비할 수 있도록 다 잡아서 이제부터 쉬겠습니다. 딱 이렇게 시간 텀 주고 알려드리잖아.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 못하고 쉬는 거야? 이러면 어떡해. 자, 잠시 쉬었다가요. 석별형에 대한 복습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별형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굵고 짧게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기준에 상승인태 확인형 빨리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 장 공략주도 잡아내야죠. 그래서 석별형의 기준은 짧게 배울 텐데 모든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상승 추세 라인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의 패턴은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정도 내용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 이외에 거래일수의 기준과 변동성의 기준에 대한 설명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리고 시중에 아예 안 나와 있는 이 내용 추가적으로 어떤 거요? 차익 실현의 범위와 되돌림의 구간까지. 어디서 차익 실현하는지. 그래서 이 차익 실현 범위는 상승을 하다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죠?
상승을 하다 무너지면서 이게 기준봉입니다. 요 절반이 이탈되는 시점에 정리다. 이거는 핑계거리가 없어요. 샛별형은 바닥에서 뜨고 돌리는 거라서 내가 그날 완성되기 전에 못 볼 수 있지만 얘는 가지고 있는 종목이잖아. 가지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못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저는 출장 갔다 왔어요. 그 출장 갔다 오셨더라도 확정되고 난 이후에 여기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출장 갔다 오셔서 못 보셨어. 그래서 확정된 요 기준 전부 매도의 기준이다. 다만 되돌림의 기준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딱 정형화된 그림이어서 그렇지 조금 전에 샛별형도 그렇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생성될 때 기준봉은 얘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성되는 과정에서는 얘를 기준 잡으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누가 기준봉이에요? 얘가 기준봉이에요. 얘로 인해서 확정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 캔들의 절반을 돌려주는. 근데 이 캔들이 이 정도 위치에 있을지 더 크게 내려와 있을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 기준 잡으시면 돼요. 나는 공격적이야. 혹은 나는 보수적이야. 보수적이어서 만약에라도 잘 보시면 이 음봉이 만약에라도 이렇게까지 내려갔다고 쳐요. 만약에. 그럼 얘가 기준봉이 될 수 있잖아요. 혹은 얘로 기준봉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로 기준봉을 잡으면 여기를 돌려야 되는 게 맞고 석별형을 형성시킨 기준점에서 만약에 얘로 기준점 잡으면 여기가 되돌림의 구간이 되겠죠. 절반이니까.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얘로 잡으면 이건 뭐예요? 공격적이죠. 왜? 더 빠른 구간에서 새롭게 매수의 기준을 잡은 거니까. 얘는요. 보수적인 거죠. 혹은 저 크기가 아니라 기준봉의 크기도 변동성이 이게 확장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캔들의 크기가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절반 딱 그 정도 위치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정도. 예를 들면. 그러면 돌릴 때에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장중에는 이제 뭐 어차피 불변이니까 요 라인의 기준점이 되겠는데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얘의 절반을 볼 거냐? 그럼 보수적이죠.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길었을 때에는 요 정도의 기준이니까 더 빨리 들어갔으니까 공격적으로. 지금의 기준은 짧은 캔들이라고 치면 절반은 여기로 잡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난 이렇게 많이 돌려 그럴 경우에는 요 절반의 인식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에 따라서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되돌림의 흐름은 어찌됐건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기준을 설정으로 잡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석별형이 뜨고 나서 무너져 내린 기준점 보시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8월 31일 날 상한가 팍 12만 원에서부터 15만 5천 원. 주식 수가요? 1940만 주짜리예요. 1938만 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1940만 주짜리인데 그 1940만 주짜리 상한가를 갑니다. 12만 원대였어요. 그럼 얼마야? 2조 원을 훌쩍 넘긴 종목. 2조가 훌쩍 넘은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서 15만 원대로 올라와요. 15만 원대로 올라오니까 결국은 1940만 주짜리니까 얼마? 3조 수준에 달하는 거야. 와우. 2조 살짝 넘는 게 3조. 그 이후에 단 한 번의 차익 실현의 신호도 없이 빰빰빰빰빰빰빰 촥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석별형이 딱 떠버립니다. 여기 얘도 갭이 있어야 되는데 갭 있잖아요 여기 지금. 갭이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갭이 안 보이시면 안 돼요. 요 기준에서 종가가 여기죠. 그리고 두 번째 봉의 기준이 시가가 어디에 여기 처음 시작한 가격. 요만큼이 갭이 있는 거예요. 몸통 대 몸통의 공간을 우리가 갭이라고 얘기하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 요 가격에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양봉으로. 갭이 있었어 없었어? 갭 상승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밀려 내려오고 스타의 기준으로 훼손돼 버린다. 그럼 결론적으로 요 라인이 이탈될 때 여기가 정리권이다. 그럼 다시금 얘기해서 얘가 이 상태에서 미끄러져 내려갔지만 장중 이날 장중의 기준에서는 요 절반을 되돌릴 때가 되돌림의 흐름이 되는 거고. 만약에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캔들이 큰 게 아니라 요 상태 캔들이잖아. 요 절반을 돌릴 때 기준 잡을 거냐? 요 선의 기준을 잡을 거냐? 그거만 여러분들이 공격적이다 아니다만 따지시면 돼. 어느 쪽을 잡든 상관없어요. 왜? 기준점을 잡는 거니까. 그래서 그 라인에 돌리기 전에는
무조건적으로 이 검은 색깔 줄 20만 원 이탈되는 시점에서부터 전부 매도 차익 실현 하십시오. 제대로 된 돌림 하나 없죠. 자, 보시면. 뭐 제대로 된 돌림이 있어요? 어느 쪽 봉의 중간을 잡든 제대로 된 돌림이 없어요. 이거 망치 아니에요? 망치? 망치라고 쳐요. 망치라고 쳤을 때도 그 다음에 바로 감싸 안고 하락 장악형 끝. 어디에 하나 제대로 뭐 여기 장악형? 만약에 따라잡았어. 꼬리 달고 내려와. 정리하고 끝. 어디 하나 제대로 돌려놓는 구간이 없어요. 여기 장악형 캔들이 너무 작은데요. 그러니까 채널 돌리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캔들이 작은데 뭐 아무 데서나 장악형 떴다. 그게 무슨 큰일 날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신다고 자꾸 자기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거 망청 떴습니다 이런데 변동성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의 월봉입니다. 정리할 구간 100만 원에서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됐었어요. 100만 원에서. 그죠? 이걸 놓쳤다? 나는 공격적이면 다시 100만 원. 나는 보수적이면 여기까지 돌리면. 근데 돌린 적이 없어. 여기서 장악형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쭉 뻗어갔어야지. 내가 따라붙었어. 낙폭과들하고. 그랬더니 꺾여. 윤정도는요. 따라붙으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왜요? 거래 대금이 안 실렸기 때문에 신뢰도가 뚝뚝뚝 떨어진다. 신뢰도가 뚝뚝뚝 떨어진다. 신뢰도가 뚝뚝. 이건 뭐예요? 일봉상의 에코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일봉상의 에코프로에 대한 기준. 일봉상의 11월 6일 날 공매도 금지시키고 상한가 간 이후의 흐름. 펀더멘탈적으로 뭐 영향을 줄 내용이 없다. 공매도가 얘의 주가를 공매도가 에코프로의 주가를 하락시킨 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한다고 해서 얘가 급등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결론은요. 공매도 하나 없이 공매도 상환 하나도 없이 시장의 이슈 때문에 상한가 가고 꺾여져 내려와서 결론은 지금까지도 어디 한 군데 뭐 이런데 결론은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저고점 대비입니다. 7월 26일 고점도 아니에요. 1차적으로 저고점도 못 넘겨요. 저고점 대비 30% 수준의 조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석배령 하나만 제대로 인식을 하셨더라도 전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됐죠. 자, 두 번째 교육 복습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려요. 석배령이 뜨든 하락 반전에 하락 인태 확인형이 뜨든 하락 장악형이 뜨든 교수형이 뜨든 여러분들께서는요. 원리 원칙대로만 윤정도 이야기도 듣지 말고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괜찮고요. 없어 삑 300년 동안의 약속한 대로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승 인태 확인형 배울 거예요. 그거 하나 탁 배우시고 종목 딱 설정해드리면 내일 당장 불기둥 종목 샥 잡아내서 제발 좀 환하게 웃는 여러분들 되시라고. 제발 시장 어렵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저는요. 잠시 후에 상승 인태 확인형 교육 필살기 교육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상승 인태 확인형 실전 필살기 교육 시간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4대 천왕 캔들에서 캔들이 3개일 때에 별이 3개인 패턴. 샛별형하고 그리고 상승 인태 확인형이죠. 요 기준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상승 인태 확인형. 우리는 뭘 배워요? 추세 지속이 아니라 추세 반전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추세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하락을 해도 되고 또 마찬가지로
뭐 거의 뉘어지는 흐름의 하락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게 뭐예요? 1.5배에서 3배 수준의 크기의 캔들. 비이성적으로 너무 큰 캔들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2, 3% 움직이던 종목이 어떤 이슈가 불거지고 나서 하루에 뭐 상한가 빵 들어가서 이따시만 장당봉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도 해석하기가 불편하죠. 왜냐하면 거래가 없다가 거래 요만한 거 하나 있다가 이만큼 나왔다는 거는 앞부분에 거래 대금이 안 실렸다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될 수 있을 만큼 이게 뭐 상한가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범위의 캔들들도 비슷한 변동률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거래가 계속 수반돼 있어야 돼. 그러면 계속 수반된 거래와 함께 추세의 강화 부분이 형성될 수 있어요. 하락이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상승이었다면 상승으로 추세의 강화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락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 대해서 기간적인 부분, 그 부분은 또 별도로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기준에서는 변동성만 먼저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상시 대비 이 1번 기준봉이 평상 대비 1.5배에서 3배 정도의 음봉으로 형성돼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그 몸통 안에 한 중앙이 아니어도 돼요. 지금은 이제 그림을 이쁘게 그리려고 한 중간에 넣어놓은 건데 이쪽 끝에 붙어 있어도 되고 이쪽 끝에 붙어 있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에 들어와 있다. 잉태되어져 있다. 안에 들어와 있다. 잉태되어져 있다. 기준봉이 안쪽 봉을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왼쪽 봉이 기준봉이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까지는 별이 2개의 상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시원하게 추세를 완전히 잡아 돌리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요 날의 기준이 요 캔들을 장악을 해서 돌렸다거나 추세를 반전시켰다라는 근거가 없죠. 이 힘의 크기 안에서 지금 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의 지속의 기준이 되는 거고 반등이 저점 대비 위로 나와줬기 때문에 반등의 추세로 들여다는 보는데 그거는 별이 몇 개다? 2개다. 그럼 별이 3개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요 팽팽한 요 안에서 지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떴으면 평상시 대비 1.5배에서 3배짜리 음봉이 떴으면 그러면 추세 하락이 더 나와야 되는데 위치가 뭐 요 바닥에서 이렇게 치고 같은 자락에서 치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음봉의 몸통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럼 가격이 반발이 있다는 거죠. 몸통 밑으로 있는 게 아니라 몸통 안에 들어와 있다? 가격 반발이 있다. 그래서 사실상은 여기에 이렇게 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져요. 왜? 꼬리가 길게 달렸을 땐 바로 음봉으로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고 그 긴 꼬리 속에서 돌리면 망치형의 기준으로 설정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음봉으로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이때도 떨어졌고 이 상태에서 꼬리를 달고 돌린다? 과한 크기의 음봉이라면 꼬리 달고 돌릴 때 또 여기까지 돌리고 여기까지 양봉으로 이제 돌려줘.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망치형의 기준 잡는 거죠. 잉태형의 기준을 굳이 잡을 필요 있어요? 잉태형은 별 2개, 망치형은 별 3개. 그러니까 얘를 기준 잡아서 편입 설정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음봉이 떨어져 있고 1.5에서 3배짜리의 기본봉, 기준봉이 1.5배에서 3배짜리 변동률 평상시 대비 그 상태에서 이렇게 요 자락에서부터 떴든 여기서부터 떴든 어느 자락에서 떴든 요 영향력 안에 들어와 있다. 영향력 안에. 그럼 2가지가 나오는 거죠. 추세적으로 하락이 더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추가 하락은 아니야. 일단 관망이야. 그렇다고 해서 얘를 강도 있게 돌려서 그냥 쭉쭉쭉 뻗어가는 그런 흐름도 일단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의 기준에 흐름을 마저 보는 겁니다. 도지의 경우는 그 다음 날이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추세 하락의 기준으로 잡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여기 도지 뜨고 나면은 샛별형의 기준이나 스타형의 기준에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도지가 아닌 몸통의 기준에서 안에 들어와 있는 캔들이 더 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세 강화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밑으로 내려오는 흐름이 형성된다? 그럼 그것은 그냥 조정으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어찌됐건 나 반등할 거야 라는 신호를 잡아준 상태에서 추가적인 흐름이 이렇게 강세로 연출이 됐다. 그럴 때에 이 앞에 고점을 넘겨주는 시점을 뭐다? 그것이 바로 추세의 전환의 신호이다. 상승 장악 확인형이 된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점까지, 이 꼬리가 고점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이 고점까지 싹 다 감싸 안아주는 게 그게 상승 잉태 확인형의 완성본이 된다. 전제 조건의 완성본이 된다. 그 완성본이 형성되고 나야만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완성되는 과정에서 늦게 보셨다면 그 다음 날의 기준에서도. 왜냐하면 얘 2개짜리만 놓고 보면 늦게 보는 거 아니에요. 별 2개짜리는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 날 기억했다가 보시고 매매를 같이 잡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확정된 이후의 흐름을 보겠죠. 일단 자, 정리 여기까지. 여기까지의 기준은 뭐다? 하락 추세에서 변동성 기준봉의 크기가 1.5에서 3배 정도는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준은 뭐다? 이 기준봉이 안쪽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래 잉태형이다. 거기선 힘겨루기의 기준이 된 거다. 도지처럼 추세가 지속된다고 해서 추세 강화가 되지는 않는다. 다 적어 놓으세요. 그런 거는. 대신에 돌려지는 흐름에서 요 고점을, 시작 가격 고점을 이걸 넘겨야만 추세가 반전되는 상승 잉태 확인형이 요 세 번째 봉에서 형성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면요. 그리고 나면 전제 조건에 한 가지가 더 나오죠. 변동성 이외에 한 가지가. 지금까지는 변동성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드렸어요? 요 내용부터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변동성의 크기를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기준 설정 범위를. 기준 설정 범위에 변동성과 거래일 기준을 잡아드릴 때. 자, 요 내용은 다시금 설명드립니다. 5에서 10거래일 동안의 조정이 나와야 된다. 5에서 10거래일 동안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음봉 떨어지고 평상시 변동성 대비 1.5에서 3배짜리 음봉 떨어지고 추가적으로 더 밀릴 줄 알았더니 잉태가 되고 잉태 확인형이 돼서 추세를 돌린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거래일수가 5에서 10거래일입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로 전략이 나뉘어져요. 하나는 5에서 10거래일 떨어졌는데 안 올릴 종목이 어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5에서 10거래일 동안 주구장창 내리라는 게 아니라 5에서 10거래일 동안의 각도는 어느 각도에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추세가 하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추세 하락이 그러니까 계속 음봉만 떨어지는 아니야. 음봉, 양봉 떨어져도 되고 다만 이제 고점 저점이 단계별로 계속 조금씩은 낮아지는, 횡보 내지는 낮아지는, 횡보가 아니라 낮아지는 그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5에서 10거래일 동안의 기준은 평상시에 변동성이 제한적일 때 기준이에요. 그 평상시 변동성 제한적이라는 게 1%, 2%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하한가 제도가 계속 바뀌어 오면서 결국은 지금은 30%의 상하한가 제도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뀐 게 정확히 언제? 2015년 6월입니다. 바꾼 이유는 정상적인 방법에서 세금을 조금 더 걷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게 바뀌었잖아요. 바뀌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너무너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5에서 10거래일이 아닌 3에서 5거래일만 형성돼도 그래도 충분하게 신뢰도를 갖고 갈 수 있다. 예전처럼 계속 긴 기간만 조정을 받아야만 뭐 반전의 기준이 된다. 그렇지 않고 3에서 5거래일만 형성돼도 충분하게 반전의 신호를 잡아낼 수 있다. 그거였습니다.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 그런데 결론은 1에서 3거래일도 넣어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또 해내셔야 돼요. 변동성의 기준이 1에서 3거래일 동안에 크게 나올 수 있는 범위. 조금 이따 예제를 하나 드릴 텐데요. 그 예제 내에서 변동률이 죄송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세 번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달달달달 외우시는 상황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더 외우셔야 돼. 더. 완전히 내 거로 되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걸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요 날짜의 기준은 15년도 6월 달에 상한가 제도가 30%로 확장됐을 때 3에서 5거래일만 돼도 충분하게 변동성 기준에서 또 크기의 기준에서 또 저점 인식의 기준에서 잡힐 수 있다. 1에서 3거래일도 마찬가지. 응? 거래대금이 10배 올랐어. 10배. 말이 10배죠. 4조 2020년 1월 2일 날 4조 6천억 원의 거래대금에서 1년 만에 21년 1월 11일 날 1년 만에 44조 4천억의 거래대금이 터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 변동성이 시가총액 10위가요. 시가총액 10위 그 당시에 누구였어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요. 갭상승 이후에 장중에 오전장에 상한가 안착을 합니다. 상한가 매수 잔량이 쌓여요. 현대모비스. 시가총액 당시 10위짜리가. 그 정도로 변동이 커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서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시가총액 얼마에서부터 13배 올라온 거예요? 1월 말 종가 기준으로 12만 2,800원. 이게 얼마요? 154만 8천 원인가요? 어찌됐든. 시가총액이 12만 원이면은 2,600만 주 하면 얼마예요? 3조? 어마어마하죠. 3조짜리가 40조를 넘겼어요. 그 엄청난 변동성. 하루에 3월 23일 날 에코프로가 도지로 끝납니다. 장족형에. 어떻게 해요? 50만 원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13조가 됐다가 시시 넘어서 한 방에 무너져서 40만 원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얼마예요? 10조 조금 넘는 수준까지. 그렇게 해서 도시면은 이걸 도에 되돌릴 때 망치형이든 어떤 또 다른 내용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당일날 기준 3월 23일이에요. 23년 3월 23일 7월 때 고점 찍고 내려올 때 그때 기준만이 아닙니다. 모든 2차 전지가 그랬었습니다. 결국은 그때의 기준은 정점의 인식이 아니기 때문에 윤정도는 어떻게 한다?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린 거죠. 공매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7월 26일은요. 공매도 때문에 밀리는 게 아니라 7월 26, 27일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거래대금 최상의 기준에서의 조정폭. 그런 걸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정리됐습니다. 거래일시 기준에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그 기준 거래가 형성이 되고 변동이 확장되는 가운데서 바닥 인식이 잡히고 돌려질 때. 이 패턴이 그러면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편입은 어디서부터 편입을 해요? 단순합니다. 편입의 기준은. 이걸 정형화를 안 해놔서 그렇지 편입의 기준 아주 단순하잖아요. 시초가, 몸통, 시초가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한 가격. 몸통의 상단을 넘기는 시점부터 편입의 기준입니다. 또 이 몸통의 고점 꼬리가 달려있죠. 이 꼬리가 달려있는 구간 넘길 때 편입의 기준입니다. 나는 공격적이야. 여기 몸통 넘길 때. 나는 야 여기까지 올라왔었는데 요거까지 넘겨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보수적이신 분들은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캔들이 2개짜리면은 이거는 별이 2개라고 그랬어요. 상승 잉태형입니다. 근데 상승 잉태형 별 2개짜리는 별 3개짜리보다는 조금 더 자주 나오겠죠.
그럼 내가 안 갖고 있는데 관심 있는 종목은 이걸 볼 수가 있지만 내가 안 갖고 있는 종목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상승장악 확인형까지 완성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완성이 됐을 때는 어디까지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하느냐. 그 다음 거래일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죠. 그래서 그 기준을 요 세 번째 캔들의 몸통과 꼬리, 고점까지를 전부 편입의 설정 범위로 잡는다. 1거래일의 몸통 상단 C가라고 써놨어요. 몸통 상단 C가와 고점을 돌파할 때 그때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한다. 패턴 완성 후에 3거래일째 보는 흐름이었다면은 갭하락이 나서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돌파를 할 때 갭상승 나와서의 기준이다. 그럼 따라붙을 수 있어요. 근데 음봉 떨어지면 뭐 손절이죠. 근데 만약에 음봉이 내려와서 여기서 맴돌아. 그럼 여기까지가 편입의 설정 범위다. 그 다음 패턴에서는 뭐 따라붙는 거야 뭐 상관이 없죠. 왜? 매도의 기준이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세 번째 기준에 되돌림의 흐름은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거냐. 되돌림의 흐름은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거냐. 1거래일과 2거래일의 캔들의 2분의 1을 하향할 때 기준을 잡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1거래일, 2거래일의 캔들의 2분의 1 하향이라고 그랬습니다. 되돌림의 구간은 요 캔들의 절반 라인들 요게 어디서부터 있는지 따라서도 거기에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넘겼잖아요. 그럼 장중 기준에 넘겼어. 장중 기준에. 장중 기준에 넘겼어. 그럼 장중 기준에 넘겼다가 장중에 되돌려 놓으면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변동성이 비이성적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비이성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3거래일제의 변동성이 뭐 일정 범위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1에서 3배짜리니까 이거를 월등히 뛰어넘는 비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 상한가를 갔어. 얘는 3%짜리인데 상한가 갔어. 그럼 되돌리는 구간을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돌릴 겁니까? 그래서 비이성적인 흐름 말고 정상적인 추세 강화의 흐름에서 정상적인 1.5에서 3배 정도 수준의 변동성이 확장될 때 그럴 때 기준에 장중의 기준에서는 이 세 번째 봉이 형성되어 있는 이 장중의 움직임에서는 당연히 여기가 이탈되면 손절이죠. 그런데 여기서 계속 맴돌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손절 매수, 손절 매수, 손절 매수 이렇게 할 거야? 아니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에 한번 또 올라가서 따라가서 분할 매수 한번 2번 정도의 매수. 혹은요. 샀는데 하필이면 여기서부터 밀렸어. 그러면 여기서 분할 매수 한 번 더.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 대비해서 뭐 2, 3%의 조정 기준을 잡습니다. 다만 그 2, 3%라고 설정하는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니 요 캔들의 절반, 요 캔들의 절반의 설정 범위를 잡아서 대처한다.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3거래일의 기준에서 이렇게 편입을 했을 때도 두 가지로 나뉘어서 봅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죠. 그래서 3거래일의 팬들 기준의 설정 범위에서는 3거래일의 기준 여기까지의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요 라인이 절반 라인이 이탈됐다. 이게 기준봉이 되잖아요. 이제는 패턴이 완성됐기 때문에 얘가 기준봉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든 뭐 어떻게 갔든. 그래서 기준봉의 절반 라인이 이탈되는 시점, 그 시점을 되돌리는 구간, 정리의 구간으로 설정해서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완성되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의 일봉입니다. 요거를 당겨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기준인데 요거를 요렇게 해서 당겨 볼 겁니다. 왜?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더 당겨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 인식이 잡혀야 되는데 이건 바닥이 아니지 않냐. 바닥 대비 이만큼 올라와 있지 않냐. 이 바닥 대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1에서 3거래일이라는 기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이요. 이게 적어 보이지만 이게 10% 올랐다가 플러스 10%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플러스 3% 수준까지 대밀려 버린 겁니다. 이 기준이. 굉장히 크죠. 약 7%잖아. 약 7%. 이 캔들들 대비해서 1.5배 정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을 기준봉으로 해서 놓고 볼 수 있다. 왜? 종가가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10%에서 여기까지 떨어졌어. 종가가 여기니까. 얘를 하루짜리 1에서 3거래일 하루짜리 캔들에서도 바닥 인식을 잡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1에서 3거래일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상승 잉태 확인이 됐을 때 이 확인형의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의 편입. 만약에 이거를 넘겼어요. 요 꼬리까지 있죠? 넘기고 그 다음 패턴을 봤어. 우리는 뭐 여기서부터 보고 여기서 편입을 했지만 그 다음에 봤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그 다음날 어디서 출발을 했든 요 고점의 꼬리까지를 전부 매수의 기준으로. 여기 꼬리까지를. 근데 다행히 어떻게 돼요? 눌려져 내려왔습니다. 음봉으로.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그럼 여기서 음봉인데 잡아? 떨어지는 칼날 잡아? 아이 그렇진 않지. 음봉을 찍고 돌릴 때의 기준에서 그 기준에서 따라붙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익. 만약에 여기서 들여다봤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 이해되시죠? 되돌려서 더 밀릴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런 예제들입니다. 위메이드의 예제가. 어마어마하게 움직임이 나오죠. 이게 얼마? 5만 원 초반에서부터 7만 7천 원까지. 40% 50%의 수익 범위가 형성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영의 월봉입니다. 고영의 월봉. 그리고 내일 추가적인 복습을 해드릴 텐데 고영의 월봉에서도 꼬리가 여기까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영의 주봉, 월봉과 주봉의 기준, 그 기준에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뜨고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뜨고 나서의 흐름. 이 캔들의 크기가 저 위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거기까지 못 미쳤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기준에 다 뛰어넘고 올라가죠. 저게 20%대의 추가 상승입니다. 자, 오늘 뭐 가파르게 달려왔는데 내일 추가적인 교육 잡아드릴 거예요.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고용 들여다볼 수 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1번지의 윤정두였습니다.